원장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주말에는 아침부터 예약이 꽉 차 있어요. 10시에 첫 고객 받고 커트하고 바로 펌도 들어가고 중간에 염색까지 바르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몇 개로 대충 때우거나 퇴근하고 먹는 분들, 심지어 그렇게 저녁 7시, 8시까지 일하면서도 예약 하나라도 비면 매출 떨어질까봐 걱정하면서 또 예약이 꽉 차면 너무 또 힘들어서 문제고, 한 달 열심히 일을 해도 월 말에는 월세, 재료비, 카드값, 직원 급여 같은 거 다 빼고 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왜 생각보다 돈이 안 남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고객을 더 받자니 지금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매출 때문에 이때 신규 고객을 더 받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도 찾아보고 블로그도 써보고 리뷰도 더 받아보거나 요즘 또 인스타가 좋다고 하니까 릴스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해봐도 생각만큼 매출이 올라가지 않아. 다들 머리가 좀 깨질 것 같고 이 마케팅 생각만 해도 좀 울렁거리고 토 나오시는 경험들 다 있으시죠? 노력을 해봐도 결국 제자리 걸음인 분들, 실제 얼마 전에 저와 상담을 했던 한 원장님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이 원장님은 장사가 안 되는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객이 많았습니다. 1인 샵이 월 매출 2천이 꾸준히 넘어갈 정도로, 심지어 지방에서요. 저도 실제 보면서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오지? 궁금해서 상담하면서 핸드 SOS를 봤더니 재방문 고객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 달에 신규가 오면 90% 정도가 다음 달에 고객을 소개해주는 형태로 장사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는데 고객이 미어터져 맨날 밥도 못 먹어 평일 내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더 남기면서 객단가를 높여 매출 더 만들지? 이런 고민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원장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데 신규 매출이 좀 조조하면은 나중에 불안한 거죠. 여러분도 막상 한 달 매출은 괜찮은데 1년 후에도 지금 미용실에서 똑같이 일하면서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는 걸 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걱정되겠죠. 이 원장님도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신규가 조금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전하게 블로그를 써야 할까요?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해야 될까요? 엠페이랑 리뷰 작업을 더 하면 될까요? 그런데 제가 이 원장님에게 뭐라고 했냐? 블로그, 플레이스, 엠페이 그거 지금 원장님한테는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원장님의 가장 큰 문제가 노출이 부족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원장님의 매장을 어떻게 받고, 왜 단순히 릴스, 인스타, 블로그에서 노출량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매출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말을 왜 했는지 제가 오늘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봤던 건 이 매장의 시술 가격이었어요. 한 달에 100명 고객 기준으로 객단가 7만 원이면 700만 원 매출이고요. 15만 원이면 1,500만 원이 됩니다. 일은 똑같이 하는데 돈은 훨씬 더 벌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 이 원장님 매장을 보니까 객수가 평균적으로 250명에서 80명이 계속 넘어가요. 객단가도 딱 7만 원 초반대였어요. 즉 고객 수가 너무 많아. 근데 단가가 낮은 게 문제였어요. 실제 원장님도 가격을 올리고 싶다 했어요. 차라리 가격 올리면은 매출이 더 많아지고 그 상태에서 고객 들어오면 매출 더 많아지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격 올리면 지금도 비싸다고 하는 그 고객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이 속으로는 내 기술과 노동력에 비해 가격을 못 받는 것 같다 느끼는 거죠. 여기 원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다른 미용실은 어떻게 하는지 이때 많이들 살펴보더라고요. 그때 네이버를 켜보면 옆집, 앞집들은 아마 레이어드 펌이 한 13만 원 초반대에서 첫 방문 할인까지 하고, 근데 리뷰는 우리 매장보다 많으니까 이 컴퓨터 앞에서 올리면 안 되겠다 라고 포기한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가격이 아니에요. 실제 이 원장님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 블로그를 같이 봤는데 플랫폼 안에 시술 사진, 전후 사진들, 시술명과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가격밖에 없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주변 미용실도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얼굴형 맞춤, 프리미엄 약재,
손상 없는 펌, 손질 편한 머리 다 똑같이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 고객은 이 원장님 실력을 알아요. 직접 시술을 받아봤으니까. 그런데 신규 고객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미용실을 찾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 신규 고객 눈에는 그냥 기술력 필요 없이 다 비슷한 동네 미용실 중 하나로 보이는 거고, 그 상태에서 가격만 올리면 당연히 여기는 왜 비싸지 하는 생각만 드니까 미용실을 안 오는 거죠. 즉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 비싼 비용인지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모르니까 단순하게 비싸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님은 이 문제를 못 보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뭐 엠페이 리뷰에서 노출 많이 되면 손님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노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다른 곳과 똑같아 보이는 상태에서 노출만 늘리면 가격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이 경쟁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격으로 비교되는 경쟁 속에 들어가서 노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원장님은 뭐예요? 높은 비용을 내는 고객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원장님한테 필요한 건 사람을 많이 만나서 노출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낼 의향이 있는 고객을 만나는 겁니다. 실제 이 원장님 매장의 신규 고객들도 아름아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알고 찾아왔다는 건 그만큼 민감하다는 거죠. 헤어스타일, 파마, 커트에 다들 다 실패했고 다른 미용실 싫고 진짜 찐또배기를 만나고 싶다. 그런 고객들이 근데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출이 왜 의미가 없냐? 이거는 실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대부분 뭐 광주 미용실, 뭐 홍대 미용실, 땡땡동 미용실, 땡땡영 미용실 이런 걸 잡아서 작업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노출돼봤자 거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당장 미용실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타일에 민감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스타일에 민감하신 분들은요, 최소 어떻게 검색을 하냐? 광주 레이어드 펌 잘하는 미용실, 광주 헤어 컨설팅 잘하는 미용실, 홍대역 머리 잘하는 미용실, 홍대역 레이어드 펌 잘하는 미용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검색해요. 여러분도 검색하는 건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 키워드 차이를 보면은 홍대 미용실 수치와 홍대 레이어드 펌 수치, 홍대 미용실 수치와 홍대 헤어 컨설팅 수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차이는 한 달 동안 실제 검색한 사람들의 양이라는 건데 네이버에는 그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이 고객들이 다 어디 있냐? SNS 속에 있습니다. 즉 이런 상태를 모르고 엠페이를 열심히 하고 리뷰를 열심히 해서 플레이스 순위 올라가 봤자 헤어스타일에 민감해서 비싸더라도 잘하는 미용실을 찾는 사람이 적은데 효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미용실, 다른 원장님들이 엠페이 하면 좋아, 상위 노출 되면 좋아, 노출되면 손님 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에는 주변 미용실 수십 곳이 전부 똑같은 모습으로 경쟁하고 있고 누구는 효과 없고 누구는 효과 있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 똑같아 보이니까 가격, 거리, 리뷰, 인테리어 보고 방문하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첫 방문하기 싫잖아요, 이벤트. 근데 이거 안 하면 손님이 안 오니까 여러분도 하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방식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장님께 드린 솔루션은 더 많이 노출돼도 원장님이 원하시는 높은 객단가의 고객은 오기 힘든 방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타겟을 바꿔서 차별성을 통해 브랜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야 비싸도 고객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요. 즉 네이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울렛 가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은 백화점 고객이 필요한 거예요. 방식도 간단합니다. 레이어드 컷 전문이라고만 하면 다른 곳과 다를 게 없지만 40대가 20대 때 했던 레이어드 컷을 그대로 하면 왜 얼굴이 처져 보이는지, 왜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형태의 컨텐츠를 통해 내가 40대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도와주는지 그분들의 문제를 내가 정확히 알려주면 이 사람들은요, 그런 컨텐츠를 통해 이 사람은 내 문제를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성 있는 컨텐츠는 동네 반경을 넘어서 퍼지게 돼요. 옆 동네,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람한테 가서 받아야겠다며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손님들은 가격 비교를 안 합니다. 왜냐? 이런 미용사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도 편하고 업셀링도 편해요. 여러분도 분명 멀리 있어도 나를 찾는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항상 오시는 분들, 그런 단골들. 그래, 그 고객들은 별로 가격에 민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고객님 같은 고객을 빨리 많이 만들어야 돈을 잘 벌면서 미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는 순간 동네에서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나는 빠져나오는 미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SNS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회수가 아니라 기술의 가치를 알리고 그 인식을 통해 동네 밖까지 퍼뜨리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나를 찾는 고객들이 있고 재방률도 높은 편인데 신규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 가치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거를 해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노출량을 늘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미용인가 그렇지 않은 미용의 차이는 여기서 갈리더라고요. 노출을 어떻게 늘리지가 아니라 내 기술의 가치를 어떻게 알릴 수 있지를 고민하는가입니다. 지금 미용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다고 해서 기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몇 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기술이 이미 원장님들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걸 정확히 알리고 있냐 없냐, 알리고 돈을 바꾸는 법을 배운 적이 있냐 없냐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배우고 더 일하고 더 노출시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뭔가 변화가 안 생기는 거고요. 저는 미용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기술의 가치를 알려서 돈을 더 편하게 쉽게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케팅이 해야 될 진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내 기술 중 뭘 어떻게 알려야 할까? 내 미용실은 뭐부터 해야 되지? 가격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고객을 잡아야 할까? 이거는 미용실마다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원장님들과 어떤 기준으로 강점을 찾고 고객을 정하고 그 가치를 SNS로 알려서 매출로 연결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는 온라인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내 미용실에 맞는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모르겠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미용으로 돈 버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남겨뒀으니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이 미용인이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돈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기준들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